자, 이번에는 명태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시간이 노상원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많이 가버렸는데 네. 일단은 명태균 관련해서 우리 김한 기자가 오랜 시간 취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명태균의 PC 그리고 네. 강혜경 씨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그 하드디스크 계속 포렌식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. 네, 보고 있습니다. 예,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사양이 안 돼서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한겨레에 있는 또 좋은 컴퓨터 만지시는 분이 또 한 분 있더만요. 네. 예, 거기다 물려놓고 그 사람이 일도 못하게 예, 나 이거 어떻게 좀 해줘. 그리고 가만 보면 무슨 옛날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되게 꼴통 기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아닙니다. 예. 정석대로 정통파. 오늘도 슬리퍼 신고 온 것 같은데. 예전에 그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에 곽진상 기자랑 같이 저희가 열심히 창원 다니면서 창원 이제 산단 문제도 보도하고 이제 고소도 당하고 뭐. 이것 좀 곽진상 기자는 그럼 명태균 씨를 대면한 적이 있어요? 최근에 이제 법조팀에서 그 출석할 때, 저 검찰청 나올 때 그때 얼굴 그 전에 보지는 못하고 취재는 했지만. 그렇죠. 이제 저희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고 만남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직접 만나진 못했고. 그랬군요. 네. 집 앞에 가갖고 이제 저 불 켜진 집을만 쳐다봤었죠. 참 이 탐사 기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창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와서 저랑 라디오 할 때 되면 그렇게 방송에서 이걸 많이 해요. 예. 너무 힘듭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. 예. 제가 뭐 용각산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. 예. 자, 명태균. 일단은 가장 최근 이슈부터 보자면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. 단일화하지 않는다. 네. 그런데 그 전에 명태균 씨랑 통화했다는 정황을 서울의 이명수 기자가 현장에서 질문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. 네. 그럼 명태균 씨는 지금도 이준석 후보랑 계속 연락을 하는 거군요. 제가 듣기로는 김문수 캠프에서도 전화가 왔었대요. 캠프에서 한덕수랑 이제 후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때 당시에 전화가 왔었고 그때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냐. 그냥 김문수 캠프에 버티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고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이준석도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느냐 이 진실 게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화를 해서 단일화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 씨가 그 이전에 2020년부터 여러 선거에서 발휘했던 영향력 때문에 이 이제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어떤 이슈나 곤란한 문제나 판단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명 씨도 지금 나와서 통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. 그렇죠, 그리고 그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고 똑같으니까 전화를 해보는 게 아닌가. 그 얘기는 뭐냐면 명 씨가 어쨌든 본인이 나는 정치 컨설턴트고 전략가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. 그 면모가 적어도 국힘의 어떤 이 정치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.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겨레 20일 이번 주 내용에 보면 지난 2022년 그 지방선거 당시에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 있어서 명태균과 이 정부의 또 하나의 뭐 뒷선, 뭐 비선이라고 불리는 권진법사 간의 마법사 맞대결. 마법사 맞대결. 그러니까 봉화군수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후보를 밀었다. 그러니까 다른 서로 경쟁을 하던 후보가 각각 한 명은 명태균, 한 명은 권진에게 잘 공천 청탁을 한 거죠.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보도를 했는데 요게 이제 뭐 실제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한테 부탁을 했던 분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출마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권진이 이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22년, 그러니까 2023년 요런 선거들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난맥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다. 왜냐하면 이 봉화군수가 뭐라고 봉화군수를 청탁하기 위해서 봉은사 옆에다가 자리 펴고 있는 권진과 창원에 있는 명태균에게 각각 부탁을 하고 실제 돈이 건네지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돈이 한 2억 정도가 건네지는데 명태균에게 내가 부탁한 거 왜 안 들어주냐 뭐 내가 누구 아들 청와대에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누구 뭐 경북도 특보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쭉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에게 명태균 씨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하면서 그런 자리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추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게요.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진행되는데 공천 청탁을 명태균 건진법사한테 한다는 이 사실이 참 허망합니다.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 2022년 23년 선거 때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명태균과 권진이 동시에 등장하는 후보들. 그래서 누가 이제 말하자면 누구의 청탁이 누구 빨이 더 잘 받나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
그 전에 요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 그런 거고 예. 그 전에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.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명태균과 건진을 아느냐? 그러면 누가 현장에서 영업하는 것도 아닐 텐데. 네, 그렇죠. 뭐 좌판 펴놓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명태균과 건진이 선거에 개입했던 양상이나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들도 전화를 한다는 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들의 입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변한 것이었다. 확고한 것이었다. 지금 혹시 그 국민의힘 내 싱크탱크죠. 여의도 연구소, 여의도 연구원 원장 누군지 알아요? 저는 법원이랑 그렇죠. 검찰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. 이게 이런 거야.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그런 일 하는 데거든. 공천 관련된 플랜 짜고 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여기에 누가 일하는지 모르는데 이 영남권에서 적어도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명태균이나 건진을 찾는다는 겁니다. 이 정당은.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 판이냐. 이걸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밝혀야죠.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냈는데 그게 또 다른 형태의 경찰의 입건이었던 거지 이 건으로 입건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공천 개입의 그 뒤에는 뭐냐. 결국은 어디냐. 이 얘기를 또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.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한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 하나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. 이것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언론에서 많이 부르는데 그 게이트가 되려면 뭐 어마어마한 이권들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주 적합해 보이는 아이템을 발굴을 하셨어요. 저희가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고속철과 방산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속철 관련된 납품을 1조 8천억짜리를 따내는데 이 1조 8천억짜리를 따내는 과정의 전모를 밝혀서 지난주에 한겨레 20일 표지기사로도 쓰고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로도 썼는데 그 전날 이제 TV 토론회를 하고 그날 당일날 쥐기현 그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별다름 제가 기억하기로 한겨레 일면 중에 이렇게까지 회자가 안 됐던 일면이 잘 없어요. 비운의 일면. 그리고 한겨레 21은 심지어 사진에 윤석열로 보이는 실루엣과 명태균 얼굴이 들어간 티켓까지 디자인 괜찮잖아요. 회자가 안 됩니다. 오죽하면 한겨레 21의 취재 이 팀장이 경향신문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.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?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썼던 기사인데 이 기사의 의미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뭐 4.3TB의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명태균은 여론 조작, 선거 개입 뭐 이런 혐의들이에요. 근데 이 혐의에 굵직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엄청 끌었던 거죠.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이름은 어쨌든 윤석열 아닙니까? 그 윤석열을 81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내 경선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대통령에 만들어서 공천까지 받아온 거 아닙니까? 김영선에 대한.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면 과연 명태균 가만히 있었는가? 명태균 어떤 국정 개입을 했는가? 어떤 말하자면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는가? 그게 이제 예전에 보도했던 창원산단이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제로 넘어오면 이 현대로템의 수주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현대로템이 고속철 수주에 경쟁을 들어가는데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먼저 명태균에게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. 근데 그 방법에 보면 뭐 아예 기술평가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. 감사원을 통해서 그 납품하는 발주처인 코레일 사장을 교체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러면 그 문건이 국내 고속철도 현안이라는 문건인데 이게 현대로템에 먼저 전달이 된다. 현대로템이 명태균에게 먼저.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먼저 명태균에게 이러이러해야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냈고 명태균은 그걸 받은 거군요. 근데 왜 이걸 명태균이 받느냐?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코레일 사장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행이 돼요.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현대로템 대표가 명태균에게 고맙다, 은혜 잊지 않겠다,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저희가 그 카톡 내용과 문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보도를 그리고 기사를 내용입니다. 보면 뭐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쭉 나오면서 감사원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렇게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 같은 암시가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 감사원 직접 만나고 뭐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고 이랬을까? 아니면 어떤 한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명태균을 통해서 그 위쪽에 어떤 선이 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까? 이렇게 따지면 결국 윤 부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창원산단 때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이 창원산단에 내려오기 전에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VIP한테 보고할 자료를 2페이지짜리를 만들려고 직접 지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현대로템 건도 마찬가지예요. 윤석열이 창원에 내려와서 현대로템 본사를 방문을 합니다. 그 방문을 하기 이틀 전에 2페이지짜리 보고용 문건을 따로 만듭니다. 그거는 그러면 결국엔 누구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때
현대로템을 갔던 사진이 이제 요 사진인데 여기에도 선글라스 끼고 그때 갔던 요 뒤에 계신 분이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카메라에 보여줘야지. 요 이제 방송을 할 만큼 했다는 사람이 이거 요 뒤에 계신 분이 첫 번째 아이템에도 등장했던 그분 김용현 당신은 경호처장. 당시 경호처장이었으니까. 예. 자 좋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뭘 이렇게 장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. 네. 그때도 대통령이 직접 가죠. 네. 이 지금 말씀하신 현대로템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 버려요. 그러면 현대로템은 뭐 지금 현대로템 말로는 사업 관련해서 로비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템이랑 윤석열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인 게 현대로템 이제 윤석열 이 1호 영업사원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성과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 판 건데 이거 기사 엄청 나왔어요. 네. 이게 현대로템이 사실상 6개월 전에 이미 작업이 다 됐던 거예요. 근데 현대로템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먹여 준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의 성과로 만들어준 거죠. 만들어준 거죠.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KTV에 나와서 다시 현대로템을 홍보해 줍니다. 아 KTV에 나와서 그러니까 국산 기술력으로 이렇게 진출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로템은 자기네가 비즈니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 계약을 대통령이 와서 메이드가 된 것처럼 만들어주고 이 정부는 현대로템의 기술력을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과정 그게 윤석열 정부가 한 2년 몇 개월 아닙니까? 2년 몇 개월 동안 현대로템이 시가총액이 1조대였던 게 4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주가가 8배 뜁니다. 어허.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, 현대차 이렇게 있잖아요.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로템이 제일 셉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가 됐어요. 근데 이런 회사가 되는데 철도 사업이 저도 몰랐는데 특징이 뭐냐면 철도 6량을 납품하는 게 한 조 단위라고 치면 이 6량 납품하고 끝나지가 않잖아요.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이 철도에 맞춰지니까. 유지보수도 계속 해야 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면을 트면 최소 8년, 10년 가는 사업인 거예요. 이게 국가기관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. SOC라고 우리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의 어떤 주체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한 해 두 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. 평생 가는 것이고 그 기업 기준으로 보자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건데 현대로템은 그래요. 고속철도 관련된 기술이 있는 회사고 그것을 따내야 되는 뭔가 영업이든 로비든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 왜 명태균이라는 거지. 그렇죠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깔끔해. 나머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. 퇴근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댓글로도 막 올라오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경찰서에서 소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확인은 좀 해봐야겠네요. 요거는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확인을 좀 통해서 만약에 정해지고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환을 하려도 일단 하와이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귀국을 해야 소환이 가능한 거니까. 핵심적 증인 중 한 명인 그 최모 씨는 귀국한 상태입니다. 귀국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갔던. 네, 귀국했습니다. 그런 거 다 체크를 하네요. 어지간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. 잘하네. 오늘 슬리퍼 신고 온 거 용서합니다. 자, 뉴스다이브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곽진산 기자 첫 방송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다음에 또 나오라면 나옵니까?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일이 밀려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. 내가 뭐 실례하거나 이런 건 없죠? 그런 건 없는데 뭐 밀려 있는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끝나고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라도 한잔 살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곽진산 기자 잘 생겼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. 김한 기자는 그렇게 출연해도 안 올라오는 댓글이거든. 아무튼 제 친구들도 다음 주 좀 오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 노련한 김한 기자와 그리고 또 우리 아주 최선나고 열정적인 곽진산 기자와 함께했던 탐사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다이브도 인사드리죠. 주말 잘 쉬시고요.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80만이 넘는 한겨레TV 구독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